안녕하세요. 송고수 요양TV입니다.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3편 실기시험 45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교재도 한 달 동안 살펴보시고 또 꼭 알아야 할 핵심 부분만을 찾아서 준비한 송고수 요양TV 동영상도 보신다면 시험에 합격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습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실기 45문제 시작합니다. 36번 대상자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할 때 식욕을 돋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진 음식을 준비해서 입맛을 돋군다. 2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드린다. 3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다. 4번 식사 전에 단 음식을 먼저 드린다. 5번 식사를 다 하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자고 한다. 정답은 3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다. 대상자가 입맛이 없을 때는요, 기름진 음식보다는 새콤달콤하게 무친 음식이 입맛을 돋굽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먼저 드리면 식욕이 없어지고요. 식사 전에 단 음식을 먼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식욕이 없어집니다. 식사 전에 잠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식욕이 증진됩니다. 37번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스스로 식사하도록 음식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둔다. 2번 국물을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면 사례에 들리기 쉽다. 3번 마비된 쪽의 입가에 음식물이 흐르면 수저로 떠서 넣어드린다. 4번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식사 후 남아있는 음식을 삼키든지 뱉을 수 있게 도와준다. 5번 식사 후 소화가 쉽도록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4번 얼굴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식사 후 남아있는 음식을 삼키든지 뱉을 수 있게 도와준다. 대상자의 식사 돕기는요,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스스로 식사하도록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두면 좋습니다. 국물을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면 스스로 마실 수 있습니다. 마비된 쪽의 입가에 음식물이 흐르면 닦아드리고요. 또 식사 후 소화가 쉽도록 30분 정도 앉아있게 하면 좋습니다. 38번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가 들려 질식할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사례 들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 전 물을 마시면 안 된다. 2번 대상자가 먹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3번 식사하는 도중에 음악을 크게 틀어서 식사 분위기를 만든다. 4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5번 식사 도중에 말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음식을 드실 때 사례가 들려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는요, 사례가 들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국이나 물로 목을 축이고 식사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또 대상자가 먹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크게 틀어서 그러는 것보다는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사 도중에 말을 하게 하면 사례에 들리기 쉽습니다. 39번 경관영양 주입 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주입 시에 침대를 평평하게 둔다. 2번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비위관을 빼려고 하면 손을 묶어 둔다. 3번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곧바로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다. 4번 경관 영양을 주입 후 약 1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5번 영양 주머니는 하루 한 번 깨끗이 씻어 말린다. 정답은 3번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곧바로 비위관을 잠근 후에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다. 경관 영양 주입 시에는요, 침대를 이렇게 앉게 하거나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비위관을 빼려고 하면요, 비위관을 반창고로 고정시켜 줍니다. 경관 영양을 주입 후에는요, 약 30분 정도는 앉아있게 하면 좋고요. 영양 주머니는 사용한 때마다 매번 씻는 것이 좋습니다. 40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위치는 1번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 2번 상부 결막낭의 외측, 3번 상부 결막낭의 내측 3분의 1 부위, 4번 하부 결막낭의 내측 3분의 2 부위, 5번 상부 결막낭의 중앙 부위. 정답은 1번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 41번 대상자에게 정맥 주사를 주입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번 수액 속도를 빠르게 해서 쉽게 주입되게 한다. 3번 주사 부위가 붉게 되면 즉시 주사 바늘을 빼준다. 4번 주사 부위가 통증이 있는 경우 냉찜질을 해준다. 5번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분에서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정답은 5번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분에서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정맥주사를 주입할 때요, 수액병은 항상 심장보다 높게 두어야 되고요. 수액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사 부위가 붉게 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또한 주사 부위가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2번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은 원래의 약 용기에 담아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다. 2번 잘못 따른 약물은 다시 원래의 용기에 넣는다. 3번 물약의 색깔이나 냄새가 있어도 약효에는 변함이 없다. 4번 물약 용기를 빨아먹으면 침이 물약 속에 들어가 변질된다. 5번 안약이나 귀약은 냉장실에 보관한다. 정답은 4번 물약 용기를 빨아먹으면 침이 물약 속에 들어가 변질된다. 약을 보관할 때요, 알약은 원래의 약 용기에 담아서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잘못 따른 약물은 변질되므로 버려야 되고요. 물약의 색깔이나 냄새가 있으면 폐기해야 합니다. 또 안약이나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4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마비된 쪽에 휠체어를 두고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인다. 2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켜서 어지러워하면 곧바로 침대에 다시 눕힌다. 3번 휠체어에 대상자를 앉힌 후 마비된 손을 잡아준다. 4번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괜찮다고 말한다. 5번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요.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아니면 45도 정도 놓고 그 다음 대상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서 어지러워하면요. 곧바로 침대에 다시 눕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합니다. 휠체어에 대상자를 앉힌 후에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면요. 제가 나가 있을까요? 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44번 침상에서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변하기 힘들어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차가운 변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2번 변기 안쪽에 화장지를 깔고 음악을 틀어준다. 3번 대상자 보호를 위해 스크린을 치지 않아도 된다. 4번 배변 뒤처리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 감염을 예방한다. 5번 대상자가 힘을 주기 쉽게 침대를 낮춰준다. 정답은 2번 변기 안쪽에 화장지를 깔고 음악을 틀어준다. 대상자가요 간이변기를 사용할 때 배변하기 힘들어하면요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주면 좋습니다. 또 대상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스크린을 쳐주는 것이 좋고요. 배변 뒤처리는 앞에서 뒤로 합니다. 또 대상자가 힘을 주기 쉽게 침대를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45번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침대 높이가 이동변기의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2번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를 마비된 쪽으로 붙인다. 4번 배설 중에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둔다. 5번 배설하는 동안에 하반신을 벗겨 놓는다. 정답은 2번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는요. 침대 높이하고 이동변기가 높이가 같도록 맞춥니다. 편마비의 경우에는요. 이동변기를 건강한 쪽으로 붙이고요. 배설 중에 환기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배설하는 동안에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주면 좋습니다. 46번 의식이 없고 누워만 있는 대상자에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있는지 살펴본다. 2번 기저귀 갈아주는 시간 외에는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다. 3번 기저귀를 쓰게 되면 배설 습관이 안정된다. 4번 냄새가 불쾌감을 주면 탈취제를 사용한다. 5번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1번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있는지 살펴본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 시간 외에 젖었으면요 속히 갈아드립니다. 기저귀를 계속 쓰게 되면요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지고요. 냄새가 불쾌감을 주게 되면 환기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해야 합니다. 47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이동할 때 소변 주머니의 높이로 적당한 것은 1번 허리 높이와 같게 한다. 2번 심장보다 높게 한다. 3번 가슴 높이와 같게 한다. 4번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게 들어야 한다. 5번 배꼽 높이보다 높게 한다. 정답은 4번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게 들어야 한다. 48번 침대에서 머리 감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2번 방수포를 허리 밑까지 깐다. 3번 목욕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4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는다. 5번 뒷머리는 머리에 있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정답은 2번 방수포를 허리 밑까지 깐다. 허리 밑이 아니라 어깨 밑까지 깝니다. 침대에서 머리를 감길 때는요. 베개를 치워놓고요.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해서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또 목욕 담요를 덮어주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리죠.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은 다음에 머리 뒤는요. 머리를 이렇게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궈줍니다. 49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과 발톱 모두 둥글게 자른다. 2번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면 일자로 자른다. 3번 발바닥 굳은 살은 칼로 깎아낸다. 4번 손톱과 발톱에 무좀이 있으면 식초물에 담근다. 5번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분 동안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정답은 5번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분 동안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대상자의 손톱은 둥글게 자르고요.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발바닥 굳은 살은 칼로 깎아내면 안 되죠. 상처가 납니다. 또 손톱과 발톱에 무좀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분 정도 담근 후에 이물질을 제거하면 부드럽게 잘 됩니다.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고 나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왼쪽으로 먼저 나온다. 2번 왼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먼저 나온다. 3번 오른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왼쪽으로 먼저 나온다. 4번 오른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먼저 나온다. 5번 대상자가 편한 쪽으로 들어가고 나온다. 정답은 4번 오른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먼저 나온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5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먼저 입히는 순서는 1번 오른쪽 먼저 벗기고 오른쪽 먼저 입힌다. 2번 오른쪽 먼저 벗기고 왼쪽 먼저 입힌다. 3번 왼쪽 먼저 벗기고 오른쪽 먼저 입힌다. 4번 왼쪽 먼저 벗기고 왼쪽 먼저 입힌다. 5번 양쪽 동시에 벗기고 입힌다. 정답은 3번 왼쪽 먼저 벗기고 오른쪽 먼저 입힙니다. 이 옷 입고 벗을 때는 임마법건이라는 내자를 기억해 두시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 벗기는 쪽은 건강한 쪽 왼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히는 쪽은 마비된 쪽 오른쪽이 됩니다. 52번 요양보호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1번 대상자를 잡고 몸에서 멀어질수록
신체 손상이 적어진다. 2번 발을 붙이고 균형을 잡는다. 3번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게중심을 높게 잡는다. 4번 다리와 몸통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5번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휴식을 취한다. 정답은 5번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휴식을 취한다. 요양보호사의 신체 정렬은요, 대상자를 잡았을 때 몸에서 가까이 할수록 신체 손상이 적어집니다. 또 발을 적당히 벌려서 균형을 잡고요.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에 무게중심은 낮게 잡아야 합니다.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3번 대상자가 침대 왼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는 반대쪽에 선다. 2번 눕히려는 쪽의 손을 아래로 내린다. 3번 어깨, 엉덩이, 머리 순으로 돌려 눕힌다. 4번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대상자의 상의를 붙잡고 끌어당긴다. 정답은 4번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대상자를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킬 때요,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는 쪽으로 섭니다. 그리고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가슴 위에 포개 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얼굴, 그 다음 어깨, 그 다음 엉덩이 순으로 돌려 눕힙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얼굴, 그 다음 그 밑에 어깨, 그 다음에 그 밑에 엉덩이 순으로 돌려 눕힙니다. 대상자를 옷을 끌어당기면 욕창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5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돕는 방법은 1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밀고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3번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뒤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5번 휠체어를 앞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로 이동한다. 정답은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5번 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다른 침대로 옮길 때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두 팔을 아래쪽으로 내려놓는다. 2번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똑바로 편다. 3번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팔로 허리 아래에 넣어 지지한다. 4번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 허리 아래와 종아리를 지지한다. 5번 한 사람이 먼저 들어 올린다. 정답은 3번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팔로 허리 아래에 넣어 지지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허리 아래와 다른 팔로는 무릎 밑을 지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들어 올립니다. 이럴 때 대상자의 두 팔은 가슴에 이렇게 올려서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두 다리는 모아서 무릎을 세웁니다. 56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를 마비된 쪽으로 오도록 휠체어를 놓는다. 2번 휠체어 발 받침대를 세운다. 3번 대상자의 무릎과 다리를 지지한다.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가까운 쪽 손잡이를 잡는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해서 앉힌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해서 앉힌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는요.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오도록 휠체어를 놓습니다. 휠체어 발 받침대는 접어주고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줘야 합니다. 또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57번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약 45도 구부러지는 정도가 좋다. 2번 지팡이의 손잡이가 대상자의 허리 높이가 좋다. 3번 지팡이에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4번 미끄러지는 양말과 신발을 신는다. 5번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허리 높이가 좋다. 정답은 3번 지팡이에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요. 지팡이가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한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가 좋고요. 지팡이의 손잡이가 둔부 높이가 좋습니다. 미끄러지는 양말과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요.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서 똑바로 섰을 때 손목 높이 정도가 좋습니다. 또한 지팡이에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항시 확인해야 합니다.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보행 순서는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요.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버스를 탈 때는요. 올라가는 때는 우리도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가고 건강한 쪽 왼쪽 다리가 간 다음에 마비된 쪽 오른쪽 다리가 올라갑니다. 59번 외상이 없는 대상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은 1번 대상자를 밀고 당기면서 들어 올린다. 2번 대상자의 등을 구부리고 무릎도 굽힌다. 3번 대상자 쪽으로 바짝 붙어서 손 전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잡는다. 4번 양쪽 발을 붙인 다음 발에 단단히 힘을 주고 들어 올린다. 5번 혼자서 무리하게 대상자를 들어 올린다. 정답은 3번 대상자 쪽으로 바짝 붙어서 손 전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잡는다. 외상이 없는 대상자를 들어 올릴 때는요. 밀고 당길 수 없는 대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또 대상자의 등은 곧게 펴고 무릎은 굽힙니다. 대상자 쪽으로 바짝 붙어서 손 전체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잡아야 되고요. 한쪽 발과 다른 쪽 발이 약간 앞쪽에 넣으면서 놓고 벌리면서 단단히 힘을 주고 들어 올립니다. 또 혼자서 무리하게 대상자를 들어 올리면 안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0번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청결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샤워나 목욕을 한다. 2번 위생장갑을 사용한 후 손을 씻지 않는다. 3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탁 후 재사용한다. 4번 대상자와 접촉할 때는 분비물이 묻지 않게 주의한다. 5번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린다. 정답은 4번
대상자와 접촉할 때는 분비물이 묻지 않게 주의한다.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 방법으로는요, 청결을 위해서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장갑을 사용했더라도 벗은 후에는요, 물과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또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반드시 버려야 되고요. 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합니다. 61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집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어지럽다. 2번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3번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외출한다. 4번 변기 옆과 욕조 벽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5번 침실, 욕실 등의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은 2번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춰준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할 때는요, 집안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신는 신발은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변기 옆과 욕조 벽에는 반드시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침실이나 욕실 등의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해야 합니다. 62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기나 불이 난 것을 보면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린다. 2번 옷에 불이 붙으면 코와 입을 가리고 뛰어간다. 3번 불길이 커지면 신속히 대피한다. 4번 완강기를 이용해서 창문으로 대피한다. 5번 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온다. 정답은 2번 옷에 불이 붙으면 코와 입을 가리고 뛰어간다.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뒹굴면서 불을 꺼야 합니다. 연기나 불이 난 것을 보면 비상벨을 눌러야 하고요. 불길이 점점 커져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또 완강기를 이용해서 창문으로 대피하고요. 대피 공간이 있다면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63번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하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칼슘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3번 우유 및 유제품은 하루 3회 이상 섭취한다. 4번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육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5번 커피나 탄산 음료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정답은 2번 칼슘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요. 우유나 유제품은 적어도 하루에 1회 이상은 섭취해야 합니다. 색이 진한 녹색 채소나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고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64번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이나 사진은 떨어져 다칠 수 있으니 걸지 않는다. 2번 창가에 예쁜 화분을 두면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 3번 현관에서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둔다. 4번 배설물을 치울 때 간접 조명을 사용한다. 5번 안전 손잡이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설치한다. 정답은 3번 현관에서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둔다.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요, 그림이나 사진은 정서 안정에 참 좋기 때문에 거는 것이 좋습니다. 창가에 화분이나 물건을 두면은요, 햇빛을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두지 않아야 되고요. 배설물을 치울 때는요, 좀 더 밝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조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전 손잡이는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잡을 수 있거든요. 65번 침해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확인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살펴본다. 2번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확인한다. 3번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적어질 수 있다. 4번 미각이 떨어져서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살펴본다. 5번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미각이 떨어져서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살펴본다. 미각이 아니고요. 시력이 떨어져서 음식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을 때는요. 어르신이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혹은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혹은 그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가 그런 상태인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66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용 매트보다는 비닐 식탁보를 깔아준다. 2번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사용하여 옷을 깨끗이 유지한다. 3번 가벼운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 4번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을 식탁에 두도록 한다. 5번 물을 마실 때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물을 마실 때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요.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보보다는 또 그 턱받이보다는요. 앞치마가 크기 때문에 그 앞치마가 옷을 깨끗이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숟가락이 가벼운 것보다는요.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면 내가 지금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한다 하는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좋고요.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에 두면 안 됩니다. 또 물을 마실 때 빨대가 있는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면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67번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벨트나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도록 한다. 3번 하루 식사량을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 드린다. 4번 식사 전에 매번 화장실 이용을 유도한다. 5번 손 동작으로 뒤처리 방법을 보여주어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 손 동작으로 뒤처리 방법을 보여주어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이더라도 낮에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벨트나 단추보다는 고무줄이 있는 바지를 입도록 하셔서 입고 벗는데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하루 식사량을 정해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이용을 유도할 때는요. 적절한 시기에 유도해야 합니다. 또 손동작을 뒤처리 방법을 보여주면 대상자가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배뇨를 하고 싶지만 화장실을 몰라 서성일 때 돕는 방법은 1번 배뇨 훈련으로 1시간마다 배뇨하게 한다. 2번 화장실 그림을 화장실 문 앞에 붙여둔다. 3번 야간에는 기저귀를 채워놓는다. 4번 화장실 위치를 서성일 때마다 알려준다. 5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기를 권한다. 정답은 2번 화장실 그림을
화장실 문 앞에 붙여둔다. 치매 대상자가 배뇨를 하고 싶지만 화장실을 찾지 못할 때요. 배뇨 훈련으로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야간에라도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좋지 않고요. 화장실 위치를 서성일 때마다 알려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 앞에 화장실 이렇게 써놓거나 아니면 그림을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동 변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을 이용하기를 권합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물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이며 목욕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목욕을 강요하며 억지로 목욕을 하게 한다. 2번 목욕물의 온도를 대상자가 확인하게 한다. 3번 목욕을 하면 왜 좋은지 설명한다. 4번 치매 대상자를 혼자 욕실 내에 머무르게 한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 등을 통해 목욕하는 기분을 좋게 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 등을 통해 목욕하는 기분을 좋게 합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항상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확인해야 합니다. 목욕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또 목욕을 한다고 어르신이 혼자 욕실에 머무르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기를 반복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짐을 싸는 행동을 멈추라고 한다. 2번 치매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3번 짐을 싸는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대상자 짐을 다른 곳에 놓아둔다. 5번 불필요한 행동임을 알려준다. 정답은 2번 치매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 종이, 세제 등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손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2번 대상자 뒤에 서서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3번 좋아하는 과자와 바꾸자고 말한다. 4번 입에 있는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말한다. 5번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과자와 바꾸자고 말한다. 72번 대상자가 지나온 과거사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챈다. 2번 의견이 다르면 흥분하고 비판한다. 3번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4번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조언한다. 5번 시선을 맞추며 오감을 동원해 듣는다. 정답은 5번 시선을 맞추며 오감을 동원해 듣는다. 대상자하고 이렇게 말벗을 할 때요. 지나온 과거사를 대상자가 얘기하면 경청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채거나 또 의견이 다르다고 흥분하고 비판하고 또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또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조언하고 이런 것은 경청을 방해합니다. 또 대상자의 의견이 나하고 다르다고 흥분하지 말고 일단은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73번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할 때 나아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를 하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2번 오늘 식사는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 나왔어요. 3번 맛있는 간식을 드릴까요? 4번 식사 안 하시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5번 식사를 안 드셔서 제가 무척 걱정이 되네요. 정답은 5번 식사를 안 드셔서 제가 무척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나아 전달법은요. 요양보호사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74번 대상자의 좋은 말벗으로 옳은 태도는 1번 대상자와 의존 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적인 비밀을 기관에 보고한다. 3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한다. 5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한다. 75번 대상자와 대화 중 공감 형성을 위한 요양보호사 반응은 어르신, 영감님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1번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2번 할아버지 기일이 언제인데요? 3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4번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셨죠? 5번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76번 진압력 대상자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2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3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4번 여기,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정답은 5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진압력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요. 우선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해야 되고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시계 이런 것을 자주 인식시켜야 합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이고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대상자는 주의력 결핍장애입니다. 또 여기요, 이쪽이요 하고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대상자는 시각장애 대상자입니다. 77번 대상자가 찰떡을 먹다가 목을 움켜잡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손가락을 넣어서 빼려고 한다. 2번 물을 마셔서 넘어가게 한다. 3번 엎드리게 하고 등을 강하게 쳐준다. 4번 인공호흡을 한다. 5번 대상자의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싸고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싸고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78번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른다. 2번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린다. 3번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 물수건을 대준다. 4번 화상 부위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5번 반지와 같은 귀중품은 빼지 않는다. 정답은 4번 화상 부위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특히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으면 호흡곤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반지와 같은 귀중품은 빨리 빼드려야 합니다.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있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다. 3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하지 않는다. 4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정답은 4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합니다. 심장 리듬 분석을 할 때에는요, 손을 떼야 합니다. 충전 중일 때는 가슴 압박을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합니다. 80번 대상자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으면 의식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3번 토사물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버린다. 4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마실 것을 준다. 5번 입에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도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대상자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는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 토사물을 모아서 두었다가 의료진에게 분석 의뢰를 해야 되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마실 것을 주면 안 됩니다. 또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그런 지시가 없을 때는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38회 요양보호사 모의고사 3편 실기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실기 문제 중심으로 풀어보았고요. 다음 편은 38회 4편 이론 35문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